자,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벽체를 조금 그려볼게요. WA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단열재 하부, 슬라브 하부 밑면에다가 제가 벽체를 그려볼 텐데, 직사각형으로 그리려고 했더니 벽체가 바깥쪽으로 갔죠.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 한 번 누르면 안쪽 바깥쪽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벽체를 하나씩 그렸어요. 자,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 약간 제가 요거 수정을 좀 할게요. 벽체 높이만 제가 300으로 좀 놔둬 볼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뒀냐면 이유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 슬라브가 크기가 변하거나 슬라브의 높이가 변하면 이 벽체들이 자동으로 따라다닐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한 세트만 잘 만들어 가지고 다니게 되면 나중에 저기에 규격이 어떻게 바뀌거나 높이가 어떻게 바뀌거나 따라서 벽체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지금부터 볼게요. 자, 정렬을 할 건데요. AL 하셔가지고 이면을 기준으로 여기 벽체 측면을 작업하신 다음에 구속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 벽을 기준으로 이쪽 슬라브 측면을 기준으로 벽의 바깥쪽을 정렬,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도 정렬 해서 구속,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는 이 슬라브가 커짐에 따라서 제가 슬라브 사이즈를 좀 바꿔볼게요. 슬라브를 제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슬라브를 바꾸면 이렇게 벽체가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바닥면만 수정을 하게 되면 벽체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 이 슬라브 높이가 변함에 따라서 이 벽체들이 같이 따라다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정렬을 할 건데, 슬라브 하단을 기준으로 벽체 상단을 정렬하고 구속, 다시 슬라브 하단을 기준으로 벽체 상단을 정렬한 다음에 구속, 마찬가지로 슬라브 하단을 기준으로 벽체 상단 구속, 이렇게 정렬을 해 놓으시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제가 좀 전처럼 슬라브를 제가 사이즈를 바꿨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벽체가 이 슬라브를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슬라브가 지금 값이 마이너스 150이에요. 마이너스 150인데 이걸 제가 제로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로로 바꾸면 이렇게 슬라브 하단까지 벽이 계속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벽의 높이는 따라서 증가되더라도 이걸 나중에 저희가 단면 보고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한 세트만 잘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 한 세트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사하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 세트를 작업해 놨다 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는 마이너스 150을 일단 둘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한 세트를 잘 만들어 두시면 어떻게 작업하시면 되냐면, 카피 하셔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래도 너무 크게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만 만들어 놓고 가셔서 이렇게 슬라브만 이렇게 정렬을 해 주시면, 저는 분명히 슬라브만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벽체까지도, 보충면에 해당하는 단열재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저희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분명히 슬라브 밑면, 보하단, 그리고 보 측면까지 따로따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속을 통해서 작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구간들은 분명히 따셔가지고 이 부분들은 따로따로 또 추가 작업을 해 주셔야 되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또 보시면 슬라브 두께가 다른 데가 있거든요. 여기 데크 슬라브는 150이고 일반 슬라브가 18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작업하면 되는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 높이가 이쪽은 좀 더 낮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작업하면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쪽 면에다 놨더니 제가 단면을 좀 잘라서 볼게요. 잘라서 놨더니 지금 이 슬라브 두께는 180이고 여기가 150이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제가 슬라브가 없다운데도 벽체가 제가 수정이 되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마이너스 180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단열재가 180 내려오는 순간 여기 벽체 구간도 아까는 저희가 마이너스 880에서 550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미연기를 550으로. 근데 그만큼의 30mm만큼 해당하는 값이 줄어들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벽체를 구성할 때 양쪽 벽체 끝을 이 슬라브 끝에다가 고정을 시킨 거고, 슬라브 하단에다가 벽의 상단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슬라브의 높이에 따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또 한번 수정해 볼까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좀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자, 단면을 좀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지금 기존의 보들은 훨씬 더 컸거든요. 근데 지금 WG 같은 경우는 600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단열재 구간들이 이렇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520만큼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모델링을 잘라가면서, 그리고 보 하단,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구석 조건을 가지고 작업하실 때에는 보 하단 부분들을 먼저 전체를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박스 세트로, 요거 제가 만들어 드린 세트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단면을 잘라가면서 이렇게 보 높이가 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슬라브 두께만큼을 단열재 슬라브 하단까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여기 구간이 조금씩 뭐 마이너스 780이면 780 이렇게 작업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보 밑면을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 한 세트를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단면 상자를 가지고 잘라가면서 높이가 안 맞는 구간들은 항상 수정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단열재 그리고 이렇게 보 밑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을 작업하는 저희만의 간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작업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단열재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열재 구간 이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한번 쭉 한번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